KMC 전산회계 2급 현금, 예금과 금융자산 분개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교재가 없이도 보고 듣고 읽기를 반복하다 보면 이해 암기가 저절로 될 것입니다. 1번 신한은행 발행 자기합수표 20만원을 현금과 교환하였다. 자기합수표는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과 교환하는 것은 분개가 없습니다. 2번 현금 출납장 잔액보다 실제 현금 잔액이 5만원 부족하다. 현금 출납장 잔액은 장부 잔액입니다. 장부 잔액보다 실제 5만원 부족하지요.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차변엔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3번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30만원 많은 것을 발견했는데 그 원인은 아직 알 수가 없다.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30만원 많지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엔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은 현금이 부족하거나 현금이 많거나 처리하는 임시 계정입니다. 4번 지난달 말에 현금 30만원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 원인을 알 수 없어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하였는데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매입처 한국전산에 대한 외상대금의 지급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외상 매입금을 갚은 거였죠. 현금이 부족할 때 차변에 이렇게 현금 과부족 계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원인이 판명됐죠. 대변엔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이 이제 없어지겠죠. 이렇게 없어지고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5번 신한은행과 당좌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 100만원을 당좌 예금하다. 또한 당좌 차월 계약에 의한 당좌 차월 한도액은 150만원이다. 당좌 차월 한도는 분개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금 잔액보다 150만원을 더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보통 예금으로 말하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겁니다. 당좌 차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은행은 우리 회사에 당좌 수표 책을 줍니다. 그럼 우리는 상품을 매입하거나 또는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 대금 지급에 이 당좌 수표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은 현금 100만원 당좌 예금했다 그랬죠. 차변에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100만원 증가하고 대변엔 현금이라는 자산이 100만원 감소합니다. 6번 거래처 호반 상사의 외상 매입금 100만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100만원 감소하고 대변엔 당좌 수표를 발행했기 때문에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외상 매입금이 100만원이 아니고 250만원을 갚는 거다. 차변에 외상 매입금 250만원이 되고 당좌 수표를 발행했기 때문에 당좌 예금 250만원을 써야 되는데 위에 잔액이 100만원 밖에 없죠. 그래서 대변에 당좌 예금 100만원이고 이 초과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한도가 150이니까 여기가 150만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150만 초과되면 은행은 지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차입금은 은행에 대한 부채가 되겠습니다. 7번 지성상사로부터 전년도 외상 매출금 미수액 중 200만원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다.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겠죠. 차변에 보통예금 200만원이 되고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200만원 감소하는 겁니다. 8번 천호 상사에 외상 매입금 3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하다. 외상매입대금을 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를 하고 대변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를 하는 겁니다. 9번 거래처 주식회사 서해물산에서 외상매출금 3천만원 중 1천만원은 주식회사 서해물산이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외상매출금 3천만원 회수하는 거죠. 대변에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3천만원 감소하고 1천만원은 서해물산이 발행한 당좌수표 받았죠. 남이 발행한, 타점이 발행한,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현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차변의 현금 1천만원 그리고 잔액은 보통예금이 되는 겁니다. 10번 현금의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20만원 많은 것을 발견했는데 현재로는 그 차이의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많지요. 그래서 현금이 증가된 겁니다.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엔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11번 당월분 사무실 인터넷 사용료 34,000원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어 인출되었다. 인터넷 사용료죠. 인터넷 사용료는 통신비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통신비 34,000원, 대변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34,000원 감소합니다. 이 통신비란 뭐냐면 통신에 드는 비용인데 주로 전신, 전화, 팩시밀리, 우편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통신비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식을 구입을 했는데 10주를 구입했습니다. 한 주당 액면가는 5,000원이고 구입가는 7,000원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구입할 때 필요한 수수료 500원도 지출했습니다. 자, 구입한 목적이 있는데 단기 처분을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하고 수수료 포함해서 현금을 지급했다. 이런 경우 단기 처분을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하면 단기 매매증권으로 처리를 합니다. 금액은 10주죠. 10주. 액면가는 구입할 때 필요 없습니다. 무시가 되고 구입가가 한 주당 7,000원입니다. 10주 곱하기 7,000원에서 7만원이 되고 구입 관련 수수료 500원 지출했죠. 이 비용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모든 수수료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지만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수수료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대변의 현금 75,000원. 만약에 이 주식을 구입했는데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하고 수수료 포함해서 현금 지급했다. 이런 경우는 단기 매매증권으로 처리하지 않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수수료 비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수수료 비용은 이 매도 가능 증권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대변의 현금 75,000원. 구입한 주식을 처분하는 문제입니다. 10주를 처분을 했는데 액면가 5,000원이고 장부가액은 7만원이고 처분가액은 한 주당 8,000원이고 처분 관련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자,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이 보통예금에 입금됐다. 이런 경우 차변에 보통예금이 되는데 79,000원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10주를 처분했죠. 역시 액면가는 무시가 된다 그랬습니다. 처분가액은 한 주당 8,000원입니다. 그러면 10주 곱하기 8,000원 그러면 8만원인데 이 처분 관련 수수료 1,000원 있죠. 이것을 공제합니다. 차감합니다. 아까 단기 매매증권 구입할 때는
수수료 비용이 나왔지만 처분할 때는 수수료 비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0주 곱하기 8,000원, 8만원에서 수수료 1,000원을 뺀 잔액이 보통예금에 입금이 되는 겁니다. 대변엔 단기 매매증권이 감소하는데 장부가액 7만원 그랬습니다. 아까 구입할 때 단기 매매증권 7만원 있었죠. 이 단기 매매증권 7만원이 감소를 하고 차액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이 보통예금이 입금되는 거라면 차변의 보통예금은 똑같습니다. 다만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은 75,000원이 됩니다. 아까 구입할 때 수수료 포함해서 매도 가능 증권을 공개했었죠. 그래서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75,000이 되고 차익이 바로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이 되는 겁니다. 12번 시장성 있는 단기 보유 목적의 주식회사 한라무역의 주식 장부금액 400만원을 420만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당사 당좌예금 계좌를 이체하다. 단기 매매증권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라.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한 거죠. 차변에 당좌예금 420만원이 되고 대변엔 단기 매매증권 400만원 그리고 여기는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으로 되어 있는데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없다면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13번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300주를 1주당 5,500원, 장부금액 5,000원을 매각 처분하고 대금은 매매 수수료 2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받았다. 조금 전에 설명을 했었죠. 자, 300주를 팔았습니다. 5,500원에 그러면 300주 곱하기 5,500원 그리고 마이너스 매매 수수료 2만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 163만원이 되고 대변엔 단기 매매증권 얼마가 되냐면 장부금액이 5,000원이죠. 300주 곱하기 장부금액 한 주당 5,000원 그러면 150만원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150만원,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13만원이고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없다면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부천 정상컴퓨터 전산회계 학원에서는 국비지원 내일배움 카드 훈련을 실시합니다. 실업자 카드 취업 훈련은 수강료를 국비로 지원받고 교재를 무료로 제공받으며 각종 훈련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훈련 과정은 사무자동화 자격증 취득과정, ITQ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취득과정, 전산세무 실무과정, 전산세무 1급 과정입니다. 근로자 카드 직능 훈련은 수강료 전액 무료이며 교재를 무료로 제공받습니다. 훈련 과정은 ITQ 한글, ITQ 엑셀, ITQ 파워포인트,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입니다. 평일반은 월수금이며 오후 7시 20분부터 10시 20분까지입니다. 주말반은 토요반과 일요반이 있으며 오후 1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좌 수강 안내입니다. 본 인터넷 동영상 강좌는 교재 없이 학습이 가능하며 반복하여 읽으면 저절로 이해가 되고 암기가 가능한 동영상입니다.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FAT 1급이며 정규 과정과 기출 문제풀이, 필기와 실기가 포함됩니다. 전 과정에 대하여 1개월에는 7만원이며 2개월에는 10만원으로 본 학원생은 무료로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수강을 원하시면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